안녕하세요. 우리 농촌 마을의 미래,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? 이 궁금증,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기는 공원, 이건 누가 정하는 걸까? 아니면 저 시끄러운 공장은 대체 어디에 들어서지 않아야 할지, 이런 건 누가 결정할까요? 이게 사실은요,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근데 이 과정이요,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만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정부, 또 여러 지원 조직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 주민 여러분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뭐랄까, 하나의 멋진 팀 플레이에 가깝습니다. 오늘 그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. 그 안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, 또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지원 조직은 누군지 알아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리 농촌을 위한 청사진인데요. 이 시스템을 그냥 딱딱한 규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,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. 이거를요, 공동체 텃밭 가꾸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재밌겠죠? 자, 정부는 이 텃밭의 전체적인 규칙, 예를 들면 물은 언제 주자,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원 조직들은 밭을 갈아주고 좋은 농기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.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우리 주민 여러분이 내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는 거죠. 이 비유 꼭 기억해 두세요. 앞으로 이야기가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. 네, 그럼 먼저 이 텃밭의 전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정부의 역할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바로 모든 농촌 계획의 뼈대가 되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계획은요, 이렇게 층층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맨 위에서 중앙정부가 큰 비전을 제시하면 그게 광역지자체를 거치고 마침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. 자, 표를 보면서 각 정부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. 보세요. 중앙정부는 10년짜리 아주 큰 그림을 그리죠. 국가 전체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.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그 방향이 잘 지켜지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요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마지막 기초지자체입니다. 5년마다 우리 동네에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또 직접 실행하는 주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뜻이죠. 자, 이번에는 정부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들에 대해 알아볼게요. 바로 지원 조직입니다. 이 조직들은요, 아까 그 텃밭 비유에서 전문 텃밭 관리사 같은 역할을 해요. 예를 들면 중앙 지원 조직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는 이런 작물이 유행할 겁니다 같은 정보를 주고요. 광역 지원 조직은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역 지원 조직인데요. 이분들이야말로 주민들 바로 곁에서 제안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. 회의는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하면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말 우리 편 현장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중심을 확 바꿔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에게 뭘 해주나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로 초점을 옮겨볼 시간입니다. 이게 진짜 핵심이죠. 정말 중요한 점은요, 이 모든 시스템이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주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의견 좀 내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법적으로 주민이 직접 계획을 제안하고 우리 마을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주민 제안과 주민 협정입니다.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주민 제안 제도입니다. 아,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이 정말 꼭 필요한데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공식적인 계획 과정에 직접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주민협정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,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우리 동네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예요. 일종의 자치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아니, 그럼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계획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걸까요? 막연하게 느껴지시죠? 자, 여기 아주 구체적인 5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.
보세요. 먼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해 알아가고 또 같이 학습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엔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마지막으로 이 멋진 계획을 널리 나누는 거죠. 어때요?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주민 참여가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하향식 구조와 우리 주민들의 상향식 참여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줘요. 보세요.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원을 제공하면 주민들은 그 안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양방향 소통입니다. 어느 한쪽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. 네,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국가의 큰 전략과 우리 동네의 생생한 현실. 이 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간극이 있거든요. 그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는 점입니다. 정부의 계획만으로도 안 되고 주민의 열정만으로도 부족해요. 이 둘이 만나야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을을 위해 바로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